자, 이 물건은 보면 강북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다가구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물건 종별에서 아까 그 다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룸. 이게 현장에서 본 것들 기준으로 해요. 실제 현장에서 본 것이 원룸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출생이 중요합니다. 출생은 건축물 대장이거든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이 다가구라고 되어 있어도 현재 쓰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에도 이런 다가구가 있을 수 있고 이 근린 주택에도 다가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다가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형태의 물건들이 다른 검색 방법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실제 다가구인지 아닌지는 뭘 본다? 건축물 대장에서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다가구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물건 목록이 있을 것이고 근데 얘가 다른 쪽에 뭐 주택이나 근린주택이나 이런 데 숨어 있으면 여기에서 검색되는 물건들을 놓친다는 거죠. 놓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경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구 물건이 1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2개 정도는 다른 곳에 숨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8개는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개는 이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른 게임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권리 분석 하나, 이론 하나, 이거는 누구나 합니다. 이거는 1, 2년 공부 빡세게 하면 누구나 다 합니다. 저한테 배워가시면 이런 디테일한 거, 그 다음에 노하우, 물건 찾는 것, 그리고 권리 분석 중에서도 경험과 섞어서 봐야 조심할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워가는 거죠.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건물 면적이 있고 토지 면적이 있습니다. 서울은 토지가 좀 많이 중요해요. 왜냐면 평당 얼마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어려운데요가 아니에요. 권리 분석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세를 조사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이 크기와 가격 그리고 여기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가격을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는 거죠. 아, 지금 경매는 싸구나, 비싸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세보다 경매가 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다 볼 필요 없어요. 얘를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종만 보면 됩니다. 토지는 종. 주거는 그냥 집 짓는데, 상업은 상가 짓는데, 공업은 공장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돈은 이렇게 갈수록 비싸집니다. 그리고 종은 이래서 올라갈수록 비싸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준자가 있으면 무조건 시세 조사를 해야 된다. 준자 있으면 뭐예요? 다른 개발이나 건물을 지으려고 그냥 살짝 빼놓은 거예요. 자, 지금은 이걸로 하는데 이거 그냥 준하게 놔둘게. 다음엔 이거 바뀔 수 있어라고 빼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보니까 사용 승인이 이제 1995년이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 이거는 건물의 나이예요. 95년생. 오래됐다. 그럼 이런 애들은 29년 쓴 만큼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건물은 거의 가격이 없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건물 가격 보니까 이거 뭐 다세대 한 세대 있어가지고 뭐 1억 7천 정도 하고 토지가 8억 1천 정도 하네요. 자, 그러고 나서 물건의 권리 분석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 제시효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시효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낙찰 받으시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임차인들이 있네요. 금액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는 아마 전부 다 배당받을 수 있는 물건인 것 같고, 심지어는 이 분도 아마 배당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문건 송달력을 보고 누구에 의해서 취하됐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문건 송달력에서 어떻게 나눠버리세요. 누가 무엇을. 됐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뭐냐, 누가 했냐예요. 누가 처음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아까 취하를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취하를 했다는 거는 이제 무엇을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 취하 하나 있네. 여기 취하 하나 있네. 2개 있네요. 채무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했네요. 그리고 채권자가 아마 갚아버린 것 같아요. 갚고 그 다음에 체육관 매수인이 이제 동의까지 한 거예요. 끝나버린 겁니다. 감정평가가 지금 9억 얼마였잖아요. 9억 해도 나는 안 팔겠다.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다가구에 대한 시세를 누가 가장 잘할까요? 누가? 집주인 가장 잘합니다. 우리 집 얼마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취하가 됐다는 거는 이 물건 자체가 가격이 지금 싸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를 진행할 때 원래는 이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낙찰 이후에는 중요해요. 이 금액을 갚아도 계속 경매는 진행이 된다.
첫 번째 됐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강제집행 정제를 소유주가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판결문 자체를 취소하는 청구를 법원에 맡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어서 소유주는 뭘 하려고 한다? 낙찰자와 협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게 강제가 아닌 이미 이 경매가 되면 이 6천만 원 소유주가 갚아버리잖아. 그럼 끝나버린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을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빨리 사고 싶으면 소유권 이전을 빨리 대출하라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임의 경매라고 하잖아요. 임의 경매라고 하면요, 이 금액이 작아요. 작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대출부터 알아봐야 돼요. 낙찰 받자마자 대출 알아보고 바로 이거는 소유권 가져와야 돼요. 안 그러면 요거 갚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알려드렸지만 소유권도 상속을 받았고, 그리고 이 물건에 유지를 하고 재산세를 내도 문제 없을 정도 이 물건 자체는 지금 괜찮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보니까 이 토지에서 이거 하나만 이제 더 팁을 드리고 끝낼게요. 지도를 보면 이 도로에 딱 앞에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흰선 이게 라인이 도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 도로 쪽은 평당 얼마, 안쪽은 평당 얼마 나눠요. 그럼 봐요. 얘는 도로 쪽에 끼는 건 뭐예요? only 하나. 안쪽에 있는 거는 4개 이상이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당 가격을 조사할 때, 아, 저기 도로 쪽 껴있는 거는 평당 500이에요. 안쪽은 300 이렇게 시세 조사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경매 물건 보고 도로를 꼈는지 안 꼈는지를 보는 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도로 이 폭이 있어요. 폭이 뭐 5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란 것도 도로입니다. 노란 거는 약간 지정되어 있는 큰 일반적이지 않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크기 있잖아요. 이게 한 뭐 20m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시세 조사할 때요, 저희 도로 5m 도로 낀 거는 한 500만 원 해요. 이 20m 낀 거는 1000만 원 해요. 이게 그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고 지도를 봤을 때 이게 시세 조사의 첫걸음입니다. 시세 조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위치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고, 그리고 이게 지금 3종이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재정비든 뭐든 해서 기존 땅 자체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밀고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은 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무슨 뭐 가로주택이든 뭐든 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3종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어볼 것이 아닌 어디에요? 재정비과에 문의해서 뭔 일 있나요?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 메모를 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